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하늘에서 떨어진 도리깨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도리깨가 뭔지 아세요? 도리깨? 제가 그냥 감으로, 저도 잘 모르지만 아마도 어떤 알맹이랑 홑 껍데기라고 하나요? 그거를 분리해 주는 게 제가 알기로는 도리깨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들깨가 깻잎의 씨앗이거든요. 근데 이제 깻잎을 다 따먹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대를 뽑아서, 땅에서 뽑아서 이렇게 말려요. 말리면 씨가 이렇게 틈 사이에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을 깨만 빼서 우리가 그 깨를 먹는 거잖아요. 들기름을 먹는 건데, 아니면은 들깨 가루를 먹잖아요. 근데 이제 그 들깨를 거두기 위해서 도리깨를 해. 도리깨질이라고. 도리깨, 그러니까 약간 사람 손 모양처럼 생겼거든요. 나무로 만든 거고, 사람 손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손이 살짝 손끝이 구부려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자라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근데 도심에서 태어나고 도심에서 자라신 분들은 몰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도심에서 태어나고 도심에서 자랐지만 결혼을 부모님이 농부이신 남편을 맞이한 거죠. 좀 왜 이렇게 말이 어렵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사실 들깨를 심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도리깨질 하는 거를 목격했고, 이제 그래서 이제 도리깨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리깨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하늘에서 떨어진 도리깨예요. 그래서 왜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이야기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농부가 황소 2마리와 함께 밭을 갈러 나갔죠. 들판으로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 2마리의 뿔이 자라기 시작하더니 점점 더 길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올 쯤 돼서는 성문을 지날 수도 없을 정도로 커져 있었대요. 다행히 농부는 지나가는 푸죽간 주인에게 소들을 넘길 수 있었대요. 셈은 이렇게 하기로 했대요. 셈은 계산을 말하는 거죠. 농부가 순무씨 한 무더기를 가져오면 푸죽간 주인은 순무씨 하나에 1탈러씩 쳐서 주기로요. 그러니까 여기에 화폐 단위는 탈러인가 봐요. 탈러. 그러니까 뭐 달러죠. 달러.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굳이 말하면 달러고, 옛날에는 탈러라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농부로서는 장사를 아주 잘한 거죠. 아, 이게 그런 건가 보죠. 근데 순무씨 한 무더기니까, 그렇죠. 무더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농부는 집으로 가서 순무씨 한 자루를 등에 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자루에서 순무씨 하나가 떨어지지 뭐예요. 푸죽간 주인은 약속대로 정확히 셈을 해줬대요. 농부가 순무씨 하나를 잃지만 않았다면 1탈러 더 벌 수 있었던 거죠. 그 대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순무씨에서 나무가 자라나 있었어요. 그것도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요. 농부는 생각했겠죠? 이 기회에 저 위에 있는 천사가 뭘 하는지 직접 눈으로 봐야겠다고요. 그래서 나무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보니까 천사들이 귀리에, 여기 이제 외국 친구들은 귀리가 주식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리, 그러니까 일종의 잡곡이죠. 섬유질이 많은 잡곡,
뭐 그래서 좁쌀, 보리 뭐 이런 걸 먹는다면 외국 친구들은 귀리를 먹죠. 귀리. 귀리가 요즘은 슈퍼푸드라고 하잖아요. 단백질 섭취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 섬유질 안에, 그 껍질 안에 그런 단백질, 뭐 그런 여러 가지 비타민, 무기질인가요? 무기질? 아무튼 그런 다양한 그 영양소들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귀리가 슈퍼푸드예요. 오늘날 요즘 시대는. 그러니까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이거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스탑하고, 그래서 귀리에 도리깨질을 하고 있었대요. 그걸 보고 있는데 농부가 붙들고 있던 나무가 흔들기 시작했고, 내려다 보니까 누군가 밑에서 나무를 베려는 중이었대요. 저 밑으로 곤두박질 치면 큰일이라고 농부는 생각했지만 달리 뾰족한 수가 없어서 옆에 수북히 쌓여있던 귀리 몇 단의 짚을 빼내서 밧줄을 엮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근처에 있던 갱이와 도리깨를 움켜쥐고는 밧줄을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농부가 내려온 땅은 깊고 깊은 구덩이였대요. 마침 괭이를 갖고 있어서 다행이었죠. 농부는 괭이로 땅을 파서 계단을 만들면서 올라올 수 있었대요. 사람들이 자기 말을 안 믿어줄 경우에 대비해서 증거로 도리깨는 가지고 왔죠. 이런 얘기였네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한 거 기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도리깨니까 이게 소 대신에 막 그 도리깨가 막 자기가 혼자서 일을 한다. 그래서 이 농부가 그런 노동을 들이지 않고 많이 걷어들였다. 난 이렇게 상상의 나라를 폈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 농부가 자기가 하늘에 올라갔는데 천사들이 귀리를 도리깨질을 하고 있어서 그거 물증으로 가져왔다네요. 근데 뭐 다행히 소는 어쨌든 순무 씨랑 어떻게 잘 내고를 해서 그 풍족한 대가를 치렀다고 하니까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냥 제가 느낌적으로 그냥 느낄 때 어떤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뭔가를 그 이끌어 가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상황에 맞게 잘 일을 이렇게 순리에 맡기면 별 탈 없이 일이 잘 진행된다, 뭐 그런 뉘앙스인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약간 지금 들었던 생각은 그 세용지마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중국의 어르신이 그 전쟁터에 나가서 발을 잃어서 굉장히 그 힘들어 했었는데,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좀 떠오르죠. 아들 이야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들이 참 말을 타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잃었어요. 그래서 너무 슬펐잖아요. 그런데 전쟁통이어서 강제 포로 수용소처럼 국가에서 징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을. 근데 아들은 다리가 다쳐서 전쟁터에 안 갔나 봐요. 참 못 간 거죠. 이제 그게 슬픔이 기쁨으로 전환되는 상황,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어떤 그 상황, 순리, 수능, 자연의 섭리,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을 그냥 어떤 고집 부리지 말고 억지 부리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 그러면은 뭔가 또 다른 그 문이 열린다. 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왼쪽 문이 닫히면 뭐 오른쪽 문이 열릴 것이다, 이런 것처럼 그냥 그 상황에 순리에 순응하면 또 다른 길이 열린다, 뭐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실지 모르겠지만 고집 부리지 마시고. 근데 사실 제가 살짝 오늘 아까 고민을 했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도리깨를 읽을까, 아니면 고집 부리는 아이 읽을까.
그 고집 부리는 아이는 되게 짧았어요. 근데 좀 섬뜩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한 고집 하는 스타일인데 너무 섬뜩하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고집을 부리면 안 되겠구나. 고집불통 아이 416페이지 읽어드릴게요. 이거 되게 짧은데 저 사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지금은 사실 뭐 어느 정도 고집을 아직도 부리기는 해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만은. 근데 좀 섬뜩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저도 고집 부리는데 고집 잘 부리는 편에 속하는데 쓸데없는 고집인 것 같긴 해요. 알량한 자존심 같은 거 있잖아요. 자, 고집불통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86번인데요. 되게 짧아요. 짧아서 오늘은 이야기 두 개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좀 섬뜩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고집은 고집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자, 고집불통 아이. 옛날에 한 아이가 얼마나 고집불통이었는지 엄마가 하라는 건 하나도 안 했어요. 신은 그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병이 들게 했어요. 뜨끔. 어떤 의사가 와도 소용이 없었고 결국 아이는 관 속에 들어가게 됐대요. 하지만 무덤을 파서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아이의 팔 하나가 위로 쑥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집어넣고 흙을 덮으려고 했지만 팔은 자꾸만 다시 올라왔대요. 할 수 없이 엄마가 직접 무덤으로 가서 채찍으로 팔을 때려야 했대요. 그러자 팔은 다시 들어갔고 아이는 그제야 평화롭게 땅 속에 묻혔답니다. 여러분 너무 섬뜩하지 않아요? 너무 섬뜩해요. 저 이거 맨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고집을 가끔이 아니고 남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런 걸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남편을 바라보는 그 시각처럼. 어제 카스에도 그런 고정관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거 너무 찔립니다. 섬뜩하고요. 막 그러네요. 무섭네요.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그냥 상황에 순리에 한번 맡겨보시는 게 어떠세요? 오늘 하루 순탄한 하루에 감사하시고 그냥 그 순간 그런 어떤 상황에 자신을 맡겨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